자, 오늘 7월 5일 오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시장을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을 좀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독일 시장이나 일부 시장이 좀 빠진 시장들이 있고, 현재 시장,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지수의 흐름이겠죠.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지수의 흐름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나스닥 100 기준으로 1.32% 정도 상승해주는 흐름입니다. 지금 지수 선물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부정적인 전망이 한참 나올 때쯤 됐을 때가 오히려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제 현재 추세에 맞춰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추세는 통상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먼저 와닿는 원자재,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유류세를 인하를 해서 조금 유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름 넣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가 이제 정해놓고 간 데가 있는데, 피크가 2125원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203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좀 싼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르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몇 달 동안 그 이상으로 유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WTI 유가 기준으로 현재 가격 11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130달러까지 육박을 했다가 현재 몇 달 동안 110달러에서 12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추세적으로 쭉 상승을 했다가 급등을 쭉 했다가 지금은 상방에서 어느 정도 상방 저항 라인에서는 상방 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잡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유가는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지만 구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나 알루미늄 가격, 기타 원자재 가격들은 작게는 뭐 20-30%부터 많게는 50%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제 많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유가 외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금 정점을 이뤘다, 더 올라간다 만다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방이 좀 제한되지 않았나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싶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지수가 2050까지 깨진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거죠.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초가 뭡니까, 작년 이제 한참 정점일 때 3천이 넘어가 3,300 이럴 때, 내년도면 이제 올해죠. 내년도 예측할 때 4천 인근까지 보는 증권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내년, 즉 이제 올해가 되니까 20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증권사의 예측은 언제나 맞은 적이 없다. 그래서 주식이 항상 공포에 가장 휩싸였을 때 그때가 저점인 경우들도 있고, 이미 시장은 생각보다 현명하게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6개월 선반영을 한다고 하고, 주식은 경기 선행지수니까요. 그런 측면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2200에서 2250 정도를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위험한 예측치죠. 왜냐면 그 2200 정도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예측의 범위에서 지금 다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예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 빠진 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수급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저기 지수 선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우려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급의 논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기속적으로 외국인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웃기죠. 내놓은 정책은 외국인들이 던져라, 기관들도 던져라, 개인들은 빚져서 막아라 하면서 신용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을 내세운 걸 보고는 정말 경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구 왜곡입니다. 외국인의 과다한 공매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하나,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숏커버링을 치거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쳐놓은 공매도를 다시 한번 숏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코로나 때도 그랬다 그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간 게 코스닥입니다. 그 얘기는 내려올 때는 공매도가 같이 강하게 들어오고 올라갈 때는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현재 외국된 수급이 조금만 풀리기만 한다면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은 금방 풀릴 것 같은데 나설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올해는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께 올해는 정부 정책 기대 안 하고 매매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정책을 제외하고서라도 지표가 조금 완화되거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금방 풀릴 수 있는 수급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